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을 기후 대응에 적용시킨 분들을 오늘 모십니다. 이름하여 조각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걸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조직화한다. 티끌모아 태산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일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전문가분이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일까요? 우리 GG마을 이장님,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이지 느낌이. 그리고 이준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구를 지키는 소머즈 3인방이라고 하시는데 소머즈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히어로가 누가 있을까? 여성 히어로가 있대. 캡틴 마블이 있더라고요. 소머즈 혹은 캡틴 마블 3인방. 조각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세 분의 기후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와주신 리디자인엑스의 김지영 대표님과 SPID의 심현숙 부대표님 먼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개인적인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자인엑스의 김지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DX 재단에서 운영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 민간 부분에서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화두가 이 탄소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된 이슈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탄소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설계하거나 사회적 환경적 성과들,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의 그런 성과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SPID의 심현숙 부대표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SPID의 부대표이자 저희 SPID가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신사업을 구축을 했는데요. 에코비즈 허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본부 본부장을 맡고 또 연구소장 맡고 있는 심현숙 박사입니다. 저희 SDX 재단에서는 MCI 탄소 감축 평가단 부단장으로서 미니 탄소 조각 탄소를 직접 평가하고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업에서 우리 SPID의 에코비즈 허브에서는 파워풀한 프로그램으로 IBM의 MBG 프로그램과 아처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온실가스 감축을 김정 대표님 기업에서 설계를 해주시면 저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축하고 측정하고 ESG 지속가능 보고서로 바로 산출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제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대략은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준호 이장님 세 분 오늘 모시고 나오면서 또 이장님의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 느낌이 드는데요. 그동안 바쁘셨죠? 되게 오랜만에 뵈는 말을 느낌이에요. 잘못하는 바람에 바빴습니다. 연초에 바쁠 것 같다고 말하는 바람에. 맞아요, 맞아요. 그 제주도는 어떻게 자주 가시잖아요. 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또?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제가 챗GPT 강연 때문에 자주 갔었잖아요. 네. 저는 메인은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재단하고 그 여기에 방송에 출연했던 탄소 감축 실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3개 기업을 다 모시고 총 49명을 끌고 내려가서 제주도랑 재단이랑 23개 기업이 전체가 MOU를 체결을 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 그 실천에 서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결실을 맺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장님 말씀 들으면 항상 신기한 게 뭐 그게 될까? 그런 일이 있구나. 보면 다 그걸 하고 계세요. 또 그다음에 다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저도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은 항상 없었던 자리에 새롭게 지도를 그리시는 분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이제 제주도가 원하는 거는
2035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맨날 큰 것만 줄일 수가 없으니까 뭐 도민들이 걸어서 탄소를 감축을 하든 나무를 심던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탄소를 감축한 조각 탄소들을 다 모아갖고 네. 그걸 실적으로 만들려면 그런 이제 조각 탄소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인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MCI라는 조각 탄소 인증을 현격하게 만드신 이 공로자분들이 오늘 세 분이 나오신 겁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굵직하게 크게 하는 것만 평가하고 그것만 해서 탄소 감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각 탄소라는 게 뭔지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SPID 심현숙 부대표님이 그러면은 그 이장님이 23개 네, 네. 업체 그 네. 46분이요? 49분 모시고 가는 그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제주도 어떠셨나요? 가셔서. 그동안 제주도 뭐 학회 발표하러 가거나 여행을 갈 때하고는 너무 다른 정말 가슴 벅찬 경험이었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천혜의 섬 제주도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로부터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도청에서 또 너무 정성스럽게 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강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도청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청이 사실 갑자기 이렇게 큰 MOU 자리를 마련하기가 지자체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도 결제도 절차도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준호 대표님을 믿고 정말 추진력 있게 추진해 주신 거에 진짜 제주도라서 뭔가 다르구나. 탄소 중립에 이렇게 진심인 도가 지자체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주도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 발자국,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에 정말 큰 첫 단추를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SPID도 물론 에코비즈 허브의 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요번에 제주도에 MOU를 맺으면서 요것을 활용을 해서 제주도 전체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선단에 제가 이준호 대표님과 함께 서리라 다짐을 했고요. 또 감축 평가단의 부단장으로서 저희 MCI 조각 탄소를 아주 티끌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제주도의 이런 준비에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탄소 감축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SPID 기업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를 또 결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와, 그 제주도에서 이준호 대표님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까지 이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든든한 우군을 만드신 셈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제주도에서 사업단 단장님이시라고 부단장님이요. 뭔가 이준호 대표님 선봉에 서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웃으시는데 이준호 대표님이 빠지시면 안 되죠. 그 끝까지 같이 옆에 계셔야죠. 저는 진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올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게요. 예. 계속 바쁜 일들이 생기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지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저랑 같은 심정일 텐데 조각탄소 이니셔티브가 뭘까? MCI가 뭘까 하면서 지금 그냥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조각탄소가 뭐고 조각탄소 이니셔티브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그 파리 협정의 1.5도씨 목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NDC를 선언했는데 실제로 NDC를 각 국가들이 달성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NDC가 100%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파리 협정 1.5도씨는 달성이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갭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감축 활동, 그 행동가들의 저변을 더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CI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고 이 기후테크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이 기업에게 혁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비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계한 것을 MCI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미니 카본 이니셔티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제 기후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 기후 행동에, 그리고 더 빨리 스케일업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조금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단위의 조각 탄소까지 다 인정해서 실제로 기후 활동에 따라서 탄소 감축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비례적인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I 미니 탄소 이니셔티브에서 구체적인 예를 좀 여쭤볼게요. 미니 탄소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준호 대표님이.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나왔던 기업 중에 네. 탄소 저감 커피 사업한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저 그 커피 사 먹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한 잔 마실 때마다 탄소가 얼마가 감축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걸 먹을 때마다 탄소가 감축된다라는 거를 평가를 해갖고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탄소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커피가 얼마나 팔렸느냐만 계산하면 탄소가 얼마나 얼마 줄었느냐를 감축된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예를 든다면. 아하. 그러니까 막 큰 대기업에서 굵직하게 감축하는 탄소 측정이 아니라 네. 그렇게 그 소소한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감축되는 탄소량도 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하고 모아서 그 자료를 남긴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그리고 아까 김지영 대표. 네. 심현숙 부대표님이 예, 이니까 조금 네.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기후테크 글로벌이 기후테크라는 분야를 5개 분야로 약속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용 단계에서 또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단계에서 폐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품이 있으면 이것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하,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다른 감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 산림을 우거지게 한다든지 네. 재생에너지로 태양광판을 넓게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이걸 가지고 크레딧을 발행을 해서 대기업들은 이걸로 배출권을 거래해서 그 발행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의 기술로 인해서 그 기후 테크를 기반으로 이 부분에서 원료를 조금 아끼고 생산 공정에서 조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소비자가 사용하는 사용 단계에서 줄이고 요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줄여둔 이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서 이것을 인정해 준 크레딧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이 뭔가 생활하면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요. 오늘 이준호 대표님과 지구를 지키는 소머즈 혹은 캡틴 마블 3인방 조각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안산의 엄진님이 신청하셨죠. 안재욱의 친구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 신기한 기후학교도요. 오늘 이준호 대표님하고 국민대학교 김선혜 연구교수님, 리디자인X의 김지영 대표님, SPID의 심현숙 부대표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4부에 이어서 5부에서는 김선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께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연구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연구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타이틀은 연구지만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기후환경융합학부라는 곳에서 ESG 경영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강의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전에 했었고요. 네. 연구도 탄소 시장, 뭐 기후 공시 관련된 거 하고 있습니다. 기후 공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즘 ESG 경영 화두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것을 우리는 비재무 정보 기후 공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후 공시를 특화해서 연구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시장으로 연결됐고요. 지금 저희 MCI 소개 많이 하고 있는데요. MCI 앞단에서 두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 시장 크레딧을 연결해서 하는 게 MCI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경력과 연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글로벌 기후환경융합학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하시려고 하는 이 MCI 이니셔티브 정말 연결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각탄소 인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탄소 감축 방안이라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이게 그전에 국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없었죠, 선생님.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질문 국제적으로 없었죠라고 질문을 또 하신 이유가 아마 제가 그전에 외교통상부에서 기후변화 협상을 관여를 했었고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이력 때문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없었다기보다 국제적으로 다른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얘기 들으셔서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자발적 탄소 시장 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감축 활동에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형태의 탄소 시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여기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MCI가 나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저는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MCI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기후테크 조각탄소인데요. 조각탄소는 그전에는 국제적으로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탄소 감축이 진행됐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게 크레딧으로 연결됐는데 그게 대형 프로젝트 위주였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글로벌적으로 기업들 좀 규모 있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도 그리고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니 탄소, 아까 조각 탄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텀블러 사용하는 거 이것도 조각 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단위의 감축 활동들을 모아보자라는 취지가 있고 이거를 기후테크를 활용하는 작은 규모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면서 실적을 쌓게 하고 이익을 좀 배분해주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나 자발적 탄소 시장 여러 제도와 다르게 MCI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작은 규모로 그 감축 활동을 한 걸 실적을 인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이 방법론적인 거는
우리 심현숙 부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LCA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감축 인정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기후테크 중소기업들, 기후테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기후테크를 국가적으로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으로는 이렇게 전 인류가 참여하는 밑단부터 윗단까지 다 참여하는 전 지구적 그 기후 행동 참여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여 범위를 훨씬 넓게 확장할 수 있다. 이 미니 탄소 네, 맞습니다. 제도가. 그러면은 김지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선생님 김선혜 선생님께서 자 실생활 사례를 얘기해 줄 거다고 하셨으니까 MCI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MCI에서 크레딧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무 플래닛이라는 기업과 웨스텍 글로벌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나무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의 그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을 해서 운전 습관을 개선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연료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MCI의 고유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면 가장 핵심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탄소 감축량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감축된 성과만큼의 비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MCI 탄소 감축량을 그 LCA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법의 가장 기본은 이 사용 전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탄소 감축량을 산정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사용한 이후에 배출량에 대한 서비스 적용한 이후에 탄소 배출량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 나무 플래닛의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 베이스라인이 그 솔루션을 적용하기 전에 연료 그리고 또 이제 산소 솔루션을 적용한 후에 연료 감축량을 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감축량만큼의 우리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주자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플한 로직인데요. 실제 이게 차량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식에 따라서 또 주행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이 효과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I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 실제 지금 측정을 통해서 향후 내년쯤에는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텍 글로벌의 경우에는 기존의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했던 옹벽과 달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옹벽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것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그리고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실제 뭐 폐비닐이나 이런 플라스틱 소스를 수집하고 또 수송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서 이것들의 감축량만큼에 대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들로 또 지금 MCI에서는 크레딧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도 뭐 대체육이나 뭐 배터리에 대한 이력 관리 제도나 네.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제도를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체육의 경우에는 얼마나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실제로 MCI를 적용해서 크레딧 발행할 수 있는 또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은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여러 개인들이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활발하게 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돌아오는 이니셔티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다 우리 이준호 이장님이
비슷한 업체들을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운전 그때 솔루션 그 이것도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님 나오셨었고 그렇죠. 그 웨스텍 글로벌도 우리 최경영 회장님이 고정 맞아요. 출연하지 고정 않으시나요? 출연하시면서 네, 얘기하시는 네. 거고. 그러네요. 다 왠지 이준호 이장님의 큰 그림 빅픽처 안에 저희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그러면 심현숙 부대표님이 건축 분야 전문가시니까요. 마침 이 웨스텍 글로벌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옹벽 생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건축 분야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가요?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이 건축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25년 동안 건축 환경 건설 쪽에 있으면서 국토부와 과기부 R&D를 또 17년간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여러 가지 건도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아예 사람이 벽돌을 쌓아서 건축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모듈러로 찍어내서 로봇이 조립해서 집을 짓는 그런 기술까지 상세하게 이미 개발이 돼서 네. 포스코가 최근에 LH와 함께 용인의 그 모듈러 주택을 짓는 걸로 시연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야에서 정말 새로운 AI를 접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건축 건설 쪽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MCI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건설 쪽의 기술들도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요거는 제가 향후에 우리 SDX 재단에 유치해올 MCI 조각탄소 기업들입니다. 네. 항상 마음속에 제가 요 기업들은 모셔와야지 하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존의 도료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40% 낮춘 저탄소 도료 업체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LCA 중에서도 원료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사용 단계에서 건축물 사용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물 사용할 때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전기거든요. 예. 누구나 다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네, 네. 전기 전기 줄이자 막 하고 계신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특허도 최근에 또 기술 특허도 올리셨고 네. 실내 공기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조 시스템이 스스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더워서 제실자가 옷을 벗으면 AI 비전 기술로 온도를 자기가 스스로 낮춰줍니다. 낮추고. 공조 시스템을 돌아가게 했다가 서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기 사용량을 현격히 낮추는데 그게 뭐 얼마 차이 있겠어? 차이 큽니다. 40% 정도 감축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현격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조각 탄소가 네.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 단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에 또 기후 테크 중에서 순환 경제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어서 네. 폐기물 처리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SDX 재단의 MCI 기업으로 최근 제가 제주도에 모시고 갔던 기업이 있으십니다. AI 비전 기술로 주택에서 또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동 분리, 수거하고 세척해서 자동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네. 요것도 저 제주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 국장님도 그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수용을 해주셔서 요런 사례들이 건축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MCI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들인데 저희가 지금 SDX 재단 이사 회의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어떤 사례가 있나 아주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하면은 짓는 재료,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또 건축을 허물 때, 폐기물이 나올 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전 생애 주기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 이 기술들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장님 그 23개 기후 테크 기업
모시고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49분 제가 숫자도 기억합니다. 지금 벌써 여기 네. 나온 기업도 이장님이 우리 프로그램에 소개해 주신 그 기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참여를 했을까요? 이게 조각탄소라는 이름으로 티끌모아 태산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별의별 기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회사는 네. 그 왜 공공 화장실에 보면 우리가 이 세면대에서 손 씻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소변 보고 하면 그 양쪽에 사용하는 물이 다 같은 물이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그거를 이제 화장실 쪽으로 빼 갖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신. 아. 그러니까 이분은 물 사용량 자체를 거의 50%를 절감하는 그 물 사용량을 줄인 만큼 사실 또 탄소를 저감하는 거에 해당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있는 공공 화장실에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그 전기 비행기 하는 회사도요. 아,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 비행기도 있는 라이센스를 건가요? 받으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제주도에서 한번 띄워보겠다고 하셔갖고 네. 또 같이 가신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 비전으로 컴퓨터 비전으로 쓰레기 자동 분류하는 그 회사도 같이 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기회에 한번 꼭들 모시고 나와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DX 재단 이사회의가 아니라 오늘의 기후 기획회의가 되고 있네요. 그죠? 야,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여러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들이 이 조각 탄소 이니셔티브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네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노래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노래 없이 가자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김지영 대표님께 제주도 외에 또 이런 MCI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앞에서 MCI의 개념이나 취지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러한 MCI의 또 장기적인 미션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MCI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라면 아마 기후테크 육성에 진심인 지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국에서의 거의 60% 이상의 기후테크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 판교 테크노밸리나 그 이외의 이 모델을 딴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되어 있듯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기후테크 육성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육성이나 기후테크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보이고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저희 예전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거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거나 했던 그때의 정책 지원 사업과 굉장히 비슷하게 유망해 보이는 기후테크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필요한 R&D나 마케팅이나 뭐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의 정책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개는 그렇게 지원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지금까지 검증된 좋은 정책 수단이 되어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MCI와 같은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 기업들의 지원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더 정책 자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MCI와 같은 수단들을 언제 어디에 어느 범위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앞에서 심현수 부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노후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건물에서의 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 시민들의 탄소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참여 기반의 인센티브 정책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에코마일리지요. 네, 네. 서울시에서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해 오고 있는데 아마 MCI와 같이 기후테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모델이 서울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거에 그런 정책 수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서요. 저희가 김선혜 선생님께 학교에서 탄소 감축은 어떤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지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학교에서 최근 어떻게 탄소 감축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 국민대학교만 보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이 MCI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한 학생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름에 제가 같이 제 강의를 듣고 저를 많이 이제 따르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텀블러도 사용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과연 1.5도씨 목표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다는 보도 기사들만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좌절적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이런 강의도 하시고 저희한테 계속 독려하는데 저희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각탄소라는 개념을 듣고 굉장히 와닿았고 이렇게 이런 실천을 하면 내가 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확실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자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열망은 굉장히 있는데 그 관심도 많은데 그 실행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은 지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탄소 중립, 캠퍼스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 보고서, 즉 학교의 ESG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네. 감축량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잔반 처리 같은 거 이거를 아이디어를 줬는데 보통 잔반 처리를 많이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AI 기술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메뉴 위주로 하다 보면 잔반 처리도 좀 그러니까 저절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의 활동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 그 활동들을 독려해 주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쥐지마을 이준호 이장님, 국민대학교 김선혜 선생님, 리디자인엑스 김지영 대표님, SPID 심현숙 부대표님 꼭 다시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